지금 생각해도 참 한심하네요. 이 악물고 더 열심히 살았어도 모자랄 판에 말이죠. 제가 정신을 차린 건 그로부터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난 뒤였어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고향집에 혼자 남겨진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사람 구실을 해야만 했어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자마자 부랴부랴 일자리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술에만 절어 살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상이 참 많이도 변했더군요. 무엇보다 취업하는 게 너무 힘들어졌죠.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이들도 들어갈 회사가 없다는데 40줄에 들어선 더군다나 몇 년간 술에 쩔어 살았던 저를 받아줄 회사는 없었어요. 결국 저는 친척분의 소개로 보일러 하청업체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곳에서 수리 일을 배워 기사로 일하게 됐죠. 사무실에 앉아 일하던 회사원에서 보일러 기사라니 처음엔 자존심도 많이 상했는데요. 통장에 따박따박 꽂히는 월급을 보고 이내 그런 건방진 생각도 사라지게 됐어요.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하게 여기는 게 당연했네요.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새로 얻게 된 직업이 제 인생을 구원하게 될 줄은 말이죠. 평소처럼 그날 배정받은 집들을 돌면서 보일러 점검 및 수리를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감기 기운이 있는지 몸이 좀 좋지 않더라고요. 회사에 얘기할까 하다가 몇 집 안 남아서 꾹 참고 마저 일을 했는데요. 마지막 한 집에 들어설 쯤엔 머리가 뜨끈뜨끈하고 눈앞이 뿌옇더군요. 문을 열어준 젊은 총각이 괜찮냐고 걱정할 정도였죠. 네, 괜찮습니다. 혹시 감기 옮을 수도 있으니까 안에 들어가 계세요. 보일러 금방 고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보일러가 안방 베란다 쪽에 있어서요. 일단 이쪽으로 오시죠. 서비스직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까다롭고 못된 손님들도 만나곤 했는데요. 다행히 이 손님은 마음 씀씀이가 좋더라고요.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손님의 안내를 받아 안방으로 들어섰는데요. 벽에 걸린 커다란 사진을 본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벽에 걸린 건 웨딩 사진이었어요. 젊은 총각이라 당연히 미혼일 거라 생각했는데 결혼을 한 모양이더군요. 물론 제가 놀란 이유는 당연히 신랑 때문은 아니었어요. 검은 양복을 입고 선 손님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신부 때문이었죠. 흰 웨딩드레스가 눈이 부시게 잘 어울리는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제 전처였어요. 잘못 본 줄 알고 몇 번이나 두 눈을 비벼봤는데요. 역시나 전처가 맞더군요. 혹시나 싶어 앞에 있던 손님에게 이름도 확인했네요. 저기 혹시 부인분 성함이... 저희 집사람이요? 박희정이라고 하는데... 그건 갑자기 왜 물어보시죠? 그 사진을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하고 너무 닮아서요. 그 사람인가 했는데 아니었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역시나 손님의 입에선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 튀어나왔지만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거짓말을 했어요. 그 손님에겐 제가 실은 당신 아내 전남편입니다 할 수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한편으로는 속이 너무 쓰리더군요. 전처와는 이혼하고 소식이 뚝 끊겨 어찌 사는지 까맣게 몰랐었는데 설마 그 사이 재혼을 했을 줄이야. 전처를 잇기에 3년이라는 시간은 제게 너무 짧은 시간이었는데 전처에겐 아무래도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더군요. 그런 저를 보면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걸까요? 갑자기 전처의 남편 표정이 당황으로 물들었어요.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눈치더니 갑자기 작은 방으로 들어가 뭔가를 가져오더군요. 역시 기사님 희정이 전 남편이죠? 전에 짐 정리하다가 희정이 옛날 사진들 봤거든요. 어쩐지 낯이 익다 했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우연이. 전처의 남편이 내민 건 놀랍게도 제 옛날 결혼 사진이었어요. 전처가 재혼하는 과정에서 흔적 정리를 제대로 안 한 모양이더군요. 전처 남편이 설마 저를 알아볼 줄은 몰랐기에 뭐라고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일부러 찾아온 줄 알까봐 겁도 났죠.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일부러 이 집으로 찾아온 건 아닙니다. 저도 여기 걸린 결혼사진 보기 전까진 전처 집이라는 걸 까맣게 몰랐어요. 정말입니다. 불편하시다면 지금이라도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빨리 새 기사를 보내드릴게요. 그러자 전처 남편의 표정이 갑자기 급변했어요. 그리고는 제 팔을 붙잡고 너무나 황당한 소리를 하더군요. 아니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희정이 전 남편분을 얼마나 뵙고 싶었는데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갑자기 자기를 도와달라니. 질 나쁜 장난인가 싶어 표정을 살폈지만 전처 남편의 얼굴은 너무나도 진지했어요. 더없이 간절해 보였죠. 대체 저더러 뭘 도와달라는 겁니까? 실은 제가 얼마 전에 친하게 지내던 지인한테 사기를 당했거든요. 지금 전 재산을 다 날리게 생겼는데 아직 희정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변호사를 찾아가고 싶어도 정말 남은 돈이 땡전 한 푼 없어서. 옛날에 희정이한테 스치듯 듣기론 전 남편분 집안이 법조계 쪽으로 아주 빵빵하시다고 들었어요. 본인도 변호사. 근데 왜 보일러 기사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변호사 일은 이제 안 하시는 건가요? 절실한 표정으로 자기 사정을 구구절절 설명하던 전처의 남편이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는지 멈칫했어요. 저는 저대로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죠. 희정이가 저더러 변호사라고 하던가요? 집안도 법조계 쪽이고? 네. 그래서 전 시댁이 하도 괴롭히고 시집살이를 시켜대서 이혼한 거라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도대체 새 남편한테 왜 저를 변호사라고 거짓말한 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재혼하면서 나름대로 콧대를 세우고 싶었던 건지 뭔지. 전 남편이 중소기업 다녔다고 하기엔 자존심이 상했던 건가 싶어서 뒤늦게 또 기분이 상하더군요. 그렇다고 사실대로 말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전처와는 이제 더는 상관없는 사이인데 괜한 불똥을 튀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이 일로 부부 사이가 틀어지기라도 하면 전처가 저한테 뭐라고 할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뒤늦게 고개를 끄덕였네요. 네, 어쨌든 전에 변호사 일을 했던 건 맞습니다. 지금 보일러 기사 일을 하는 건 사정이 좀 있어서. 어쨌든 역시 다른 보일러 기사를 불러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대충 그렇게 둘러대고 그 집을 나오려고 했는데요. 전처 남편이 황급히 그런 저를 붙잡았어요. 잠깐만요. 그럼 제발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인한테 아주 거하게 주식 사기를 당했어요. 희정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 자문 구할 곳은 없고 제가 희정이 전 남편분한테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제발 이것도 인연이라 생각하고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원래는 매몰차게 뿌리치고 갈 생각이었는데요. 전처 남편 입에서 나온 주식 사기라는 말이 마음에 걸리더군요. 퍼뜩 제가 당했던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잠시만요. 주식 사기를 당하셨다고요? 네. 아는 지인이 자기가 주식으로 큰 돈을 만졌다고 저한테도 한번 해보라고 권하더라고요. 제가 주식에 자신이 없다고 하니까 자기가 대신 굴려주겠다면서 처음엔 수익 난 것도 꾸준히 보내주고 그래서 믿었거든요.
투자금이 좀만 더 크면 집도 살 수 있을 것 같길래 가진 전 재산은 물론 빚까지 내서 건네줬어요. 근데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아무래도 사기를 당한 게 맞는 거죠? 혹시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요? 한상식인데 아는 사람입니까? 제가 사기를 친 놈이 쓴 이름과는 달랐어요. 하지만 이름이야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는 거니까요. 혹시 나이는 40대 초반쯤에 피부가 까맣지 않습니까? 키는 170 좀 넘고 볼 쪽에 흉터가 작게 있고요.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유명한 사기꾼인 건가요? 그놈하고 어떻게 만났습니까? 언제 어디서? 그게 그러니까 만난 지는 한 반년 정도 됐어요. 제가 술집에서 우연히 그 자식 지갑을 주워줘서 그 자식이 고맙다고 밥을 샀거든요. 그때 친해져서. 제가 사기꾼과 친해진 과정과 비슷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사기꾼 놈이 저랑 잘 어울리다 중간에 마음을 바꿔먹고 사기를 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애초에 작정하고 일부러 접근한 거였죠. 바다에 빠진 척 했던 것부터가 전부 연기였던 거예요. 도대체 저를 어떻게 알고 노린 건지 소름이 끼치더군요. 전처의 남편에게 제 얘기도 털어놓으려고 막 입을 열려던 찰나였어요.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다름 아닌 제 전처였죠. 여보 나왔어. 보일러 수리기사는 다녀갔... 안방으로 들어온 전처 역시 이윽고 제 존재를 눈치챘어요. 두 눈이 화등잔만해지더니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당신이 여긴 어떻게... 전처의 얼굴 위로 짙은 두려움의 그림자가 스치고 지나갔어요. 전 남편을 보고 놀라서 그런 거라고 넘기기엔 너무나도 선명한 공포였죠. 그 순간 제가 벼락 같은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한 여자의 전 남편과 현 남편이 같은 남자에게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맞아요. 전처는 그 사기꾼 놈과 공범이었던 거예요. 너 이 개같은... 너 그 새끼랑 한패였구나. 맞지? 도대체 언제부터 나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거야? 도대체 언제부터?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헛소리라는 거야. 우리 집은 대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이거 명백한 주거침입의 스토킹이야. 알아? 당장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나가라고! 전처는 악을 쓰면서 저를 끌어내려고 했어요. 마치 피해자처럼 말이죠. 범죄자 주제 참 뻔뻔하더군요. 뭐? 경찰을 불러? 그래, 어디 한번 자신 있으면 불러봐. 네가 그 사기꾼 새끼랑 한패가 아닌 게 맞다면 불러보라고!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내가 사기꾼이랑 한패라니? 아니라고? 그럼 왜 나랑 네 현 남편인 이 사람이 같은 새끼한테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건데? 해명해봐! 도대체 뭔 소리라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무슨 해명을 하래? 그래,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이봐요. 저도 대기당한 남자한테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당하고 전 재산 다 잃었거든요? 같이 경찰서 가서 얘기해 봅시다. 저 따라 나서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져 있는 전처의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전처가 야차 같은 얼굴로 저희 둘 사이를 가로막더군요. 그런 거 아니야! 개소리 그만 짓거리고 꺼져! 여보, 뭐해? 얼른 이 사람 내보내! 내가 말 안 했나? 전 남편 피해망상에 정신병이 좀 있었어. 그것 때문에 툭하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서 이혼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말 믿지 말고 얼른 내보내자. 급기야 전처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자기 남편에게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그 황당무계한 말을 듣는데 속에서 천불이 끓어오르더군요.
이게 누굴 미친 사람 취급해? 끝까지 이렇게 나오시겠다? 좋아. 그럼 나 혼자라도 경찰서 가서 오늘 있었던 일 다 말할 거야. 그럼 이 사람이랑 너도 경찰서로 소환될 거고, 3자 되면, 아니, 그 사기꾼 새끼까지 4자 되면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지겠지. 저는 전처와 그 남편을 버려두고 현관으로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어요. 그러자 전처가 기겁을 하면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더군요. 잠깐만, 그러지 마. 난 그 새끼랑 관계 없어. 작정하고 사기친 건 그 새끼지 내가 아니라고. 오호라, 이제야 네 죄를 인정하는구나. 너 그 새끼랑 무슨 사이야? 애초에 의도적으로 나한테 접근했던 거야? 그러자 전처가 입술을 깨물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침묵이 길어지는 것 같아 다시 현관으로 나가려 하자 그제야 허둥지둥 감춰뒀던 진실을 토해내더군요. 당신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사람! 내가 회사에서 자주 그 자식 문제로 연애 상담했었잖아. 기억나? 그 전 남자친구가 바로 당신이 만난 그 사람이야.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고 좀 지나서 연락이 왔었어. 그러면 안 됐는데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라서 당신 몰래 만났고 그 뒤로도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았어. 문득 아내가 결혼하고 몇 년 안 돼 신경쇠약 증세를 보였던 게 기억났어요. 어디가 아픈 건 줄 알았는데 실은 바람이 난 거였다니 정말 배신감이 느껴지더군요. 당장 뒤집어 엎고 싶은 걸 꾹 참고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유부녀인 주제에 그 새끼랑 바람이 나셨다? 그것도 모자라서 둘이 짜고 남편이었던 날 등쳐먹었고. 난 그럴 생각 없었어. 당신한테도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고 이혼해달라고 할 생각이었다고. 근데 그 사람이 사채를 쓰는 바람에 돈이 너무 급해져서 당신이랑 그 상태로 이혼하면 상간자 소송이다 뭐다 위자료만 챙겨줘야 한다고 사기를 치자고 하더라고. 난 절대 싫다고 안 된다고 했는데 미안해 여보. 제발 용서해주라, 응? 빈털터리가 된 나를 그렇게 잔인하게 버려놓고 뭐? 용서해줘? 나한테 한 짓은 그래, 뭐 그 새끼랑 바람이 나서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지금 네 남편한테 똑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친 건 뭔데? 애초에 작정하고 먹잇감을 물색해서 접근했다는 거잖아. 범죄라는 자각이 있긴 해? 미안해. 그 인간이 도박에 미쳐서 또 사채를 쓰는 바람에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나라고 또 이러고 싶었겠냐고. 급기야 전처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울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자기가 우는 건지. 옛날엔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롭고 안타까웠지만 이제 전처의 실체를 알아서일까요? 끔찍하고 가증스럽기만 하더군요. 전처의 남편은 저 못지않게 충격받은 눈치였어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숨을 몰아쉬더니만 갑자기 전처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더군요. 지금 이게 다 사실이야? 정말로 나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그 새끼랑 사기친 거냐고? 미안해 여보. 참나, 사기친 여보가 대체 나랑 저 사람 말고 몇 명이야? 이 더러운 년, 사기꾼 년. 내가 너 가만둘 것 같아? 죽여버릴 거야. 그 새끼랑 너 둘 다 죽여버릴 거라고! 급기야 전처의 남편은 전처를 향해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얼른 달려가 그런 전처의 남편을 막아섰네요. 전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무 죄 없는 전처의 남편이 혹시라도 피해를 볼까봐 그런 거였죠. 일단 진정하세요. 이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뭐야? 왜 말리는 건데? 아직도 이깟년한테 마음이 남아있는 거야? 그럴 리가 있겠어요? 지금 여기서 폭력을 써봤자 달라질 게 있습니까?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부터 고용해서 인연이랑 그 새끼 법의 철퇴를 맞게 해야죠.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더 당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당신은 나보다 좀 더 나은 상태예요. 지금이라도 알았지 않습니까? 전 이미 전 재산 다 잃고 회사도 잘리고 인생이 망가졌다고요. 제 설득에 전처의 남편도 뒤늦게 정신을 차린 것 같았어요. 창문에 걸려있던 커튼을 잡아 뜯더니 전처를 그대로 꽁꽁 묶더군요. 그 사이 저는 전처의 핸드폰을 뺐고요. 경찰에 전화해서 신고를 했죠. 그 새끼 지금 어딨어? 혹시라도 몰래 연락해서 알리기만 해. 그럼 그땐 당신이 그 새끼 죄까지 뒤집어 쓰고 콩밥 먹는 거니까. 제 협박에 아내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덜덜 떨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제발 자기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애원하더군요. 여보, 당신 나 그래도 사랑했잖아. 나도 당신 사랑했어. 어쩌다 보니 하룻밤 실수로 그 새끼랑 엮이는 바람에 당신한테 다 알리겠다고 협박해서 그 새끼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 이혼도 그래서 한 거야. 정말이야. 그것만 아니었으면 나 당신이랑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을 텐데. 제발 용서해주라. 응? 그동안 나 그립지 않았어? 난 당신 많이 그리웠는데. 그 자식 몰래 연락해볼까 생각도 했었어. 나 모르게 다른 새끼랑 붙어먹고 뒤통수까지 거하게 친 주제 개소리 하지 마. 뚫린 입이라고 짓거리면 다 말인 줄 알아? 여보, 제발 나한테 이렇게 잔인하게 굴지 마. 예전처럼 다정하게 내 말에 귀 좀 기울여줘. 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나중에 경찰서 가서 해. 난 듣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단호하게 전처로부터 등을 돌렸어요. 그러자 전처는 제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번엔 현 남편에게 애원하더군요.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매달리면 오히려 역효과만 난다는 걸 모르는 건지 뭔지. 제가 한때 미치게 사랑했던 여자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망가질 수 있는 건지 참 감정이 이래저래 복잡하더군요. 그 사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내를 연행해 갔고요. 며칠 뒤 아내의 상간남이자 공범인 그 자식도 잡혔다는 소식이 들리더군요. 저와 전처의 남편은 함께 그 년놈들을 사기죄로 바로 고소했죠. 수사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아내와 그 상간남은 같은 고아원 출신이었는데요. 저를 만나기 전에도 참 더럽게 놀았더군요. 이미 둘 다 몇 차례나 사기 및 폭력 전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둘이 헤어지고 전처는 저를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세계에서 손을 씻은 것 같던데 개벌은 남 못 준다고 그놈과 바람이 나면서 둘이 짜고 제게 사기를 쳤던 거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더는 뜯어먹을 게 없자 팽해버리고요. 또다시 새 남자를 물어 똑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쳤더군요. 현 남편한텐 저를 왜 변호사라고 거짓말한 건가 궁금했었는데요. 전 남편이 부자였다고 하면 남자가 더 자기한테 돈을 잘 쓸 거란 계산 때문에 그랬다고 하더군요. 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할 법한 생각이지 않나요? 전처는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용서를 빌었지만 저도 현 남편도 그 여자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결국 전처와 상간남은 법의 철퇴를 맞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에요. 워낙 전과가 많았던 데다 피해자가 저 말고도 한 명 더 있었기 때문에 형량이 꽤 세게 나왔거든요. 지금도 둘 다 교도소에서 썩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한동안은 나오기 힘들 겁니다. 다행히 사기로 잃은 제 돈도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그 사기꾼 놈이 피해자들한테 사기친 돈을 그 사이 이리저리 굴려 제법 재산을 축적해 놓고 있었더군요.
형사는 물론 민사까지 걸어서 받아낼 수 있는 건 싹 다 받아냈죠. 돈이 입금되던 날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그동안 고생했던 게 생각나서 찔끔 눈물까지 났네요. 한동안은 자책감 때문에 참 힘들기도 했어요. 스스로가 너무 바보 같고 멍청하니까 그런 연놈들한테 놀아난 것 같더라고요.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했네요. 하지만 당한 만큼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때부턴 주식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부동산이다, 경매다, 재테크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잖아요. 돌려받은 돈으로 여기저기 배운 대로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요. 다행히 결실이 좋아서 큰 돈을 만질 수 있었어요. 10년도 안 돼 억대 수익이 나서요. 보일러 기사 일도 그만두고 지금은 제가 하고 싶었던 쪽으로 회사를 세워서 잘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라 대기업처럼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나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일하는 직원들 다 월급 주고도 연에 억소리 나는 매출 정도는 올린답니다. 지금은 과거 일도 마냥 고통스럽지만은 않아요. 비온 뒤 땅이 굳는다고 과거에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성공도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좋은 여자를 만나서 재혼도 했습니다. 집사람은 저와는 달리 초혼이었는데요. 장인어른 장모님 반대가 심했지만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저를 선택해줬어요. 전처와 달리 심지가 굳고 저를 많이 사랑해주는 참 어질고 현명한 여자랍니다. 제 과거도 다 알고 있어요. 바보 같다, 한심하다 욕해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고 저를 끌어안고 울어주고요. 맘 같아선 그 연놈들을 다 죽여버리고 싶다면서 저 대신 화까지 내주더군요. 그때 제 마음속 깊숙하게 남겨져 있던 전처와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것 같아요. 역시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나 봐요. 저는 과거 일 때문에 아프지 않아요. 저와 아내를 반씩 닮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낳아서 잘 키우고 있답니다. 이렇게 전처와 있었던 일을 새삼 글로 적고 나니 아내한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퇴근하면서 꽃이라도 한 다발 사가야겠어요. 요즘 일이 바빠서 가정에 소홀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